살아가기 위해 골격을 유지하려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므로 모든 조직과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려면 철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 중 이번 영상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철,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칼슘은 대부분 뼈와 이에 저장되고 혈액 응고, 근육 수축, 심장과 신경작용을 정상적으로 제어하며 신경 전달에 작용하기도 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이를 수선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불러냅니다. 혈관을 수선하고 남은 칼슘을 다시 뼈에 되돌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면 신석증, 담낭에서 결석을 만들면 담석증인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총량이 성인의 경우 24g 정도인데 50에서 60%는 뼈에, 나머지는 연 조직에 대부분 존재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뿐만 아니라 300개 이상 효소 시스템의 보조인자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 이온은 천연 칼슘 차단제 역할을 하여 수축 후 근육세포가 이완하도록 돕는데, 마그네슘 이온이 부족하면 근육이 너무 많이 수축해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철 이온은 우선 헤모글로빈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몸에서 철 이온의 약 67%가 적혈구에 있고 나머지는 근육의 미오글로빈과 트랜스페린, 페리틴과 같은 다른 단백질에 존재합니다.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분이 산소와 결합해 조직과 세포에 산소를 운반해 주니까 헤모글로빈이 생각나는 거겠죠. 철분의 주요 5가지 작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산소 공급을 하는 것과 혈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 체계를 북돋우고 인지작용과 건강한 피부나 머리카락, 손, 발톱을 지원합니다. 철 이온 중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철 이가 이온이고, 그 외의 이온들은 산소와 결합할 능력이 없습니다. 칼슘 결핍과 과잉은 어떤 증상을 일으킬까요?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하면 고칼슘 혈증이라는 게 발생하고, 대부분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경우 심혈관 질환, 신부전 및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 칼슘이 장기간 결핍되면 건조하고 비늘 모양 피부, 부서지기 쉬운 손톱, 거친 모발이 생길 수 있고 등 및 다리와 관련된 근육 경련이 일반적입니다. 칼슘은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뼈나 이에 대부분 저장되는데, 칼슘 결핍은 골다공증 등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PMS라 부르는 월경전 증후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칼슘 결핍은 치과적 문제도 유발할 수 있겠죠. 마그네슘 결핍이 왔다는 신호는 쥐가 난다는 것과 경련, 피로, 불면증, 스트레스와 불안증, 편두통과 골다공증 등이 있습니다. 사실 마그네슘 결핍이 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동맥의 석회화이고, 결과적으로 심장마비 등 관상동맥 문제가 수반합니다. 이에 반해 마그네슘 과잉이 오면 설사, 메스꺼움과 구토, 혼수, 저혈압,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상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빈혈이고, 이에 따라 극심한 피로감, 쇠약과 창백한 피부, 수족 냉증이 이어집니다.
호흡곤란이나 흉통과 두통, 현기증이 있고 손발톱이 깨지기 쉬운 것도 나타날 수 있죠. 과도한 철분은 간, 심장 및 췌장에 저장되는데 철분이 너무 많으면 간질환, 심장 문제 및 당뇨병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때로 철분 결핍은 얼음, 먼지나 종이와 같은 비식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을 유발할 수 있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더 안전할 텐데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은 음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루 칼슘 섭취는 19세 이상 성인은 권장량이 1000mg입니다. 칼슘이라고 하면 우유인데 치즈나 요거트 같은 낙농 제품이 있고 완두콩과 두부, 아몬드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 균형은 2대1 정도가 좋고 마그네슘은 호박씨, 치아씨, 아몬드와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들에 많고 코코넛도 좋네요. 마그네슘이 많은 과일을 생각하면 요런 아보카도, 그리고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죠. 파파야와 블랙베리도 있습니다. 철분이 많은 식품으로는 동물성 식품으로 붉은 고기, 가금류, 생선이나 조개류와 달걀이 있고 식물성 기반 식품으로는 견과류, 통곡물과 두부,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 시금치는 여러모로 좋네요. 동물성인 육류, 통조림 참치 및 정어리와 식물성인 모든 콩류는 철분과 칼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잎채소로는 시금치, 케일, 콜라드와 같은 게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골격을 유지하려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므로 모든 조직과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려면 철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